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한정구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센스 있는 엄마들의 외출 필수품. 휴대용 여아 소변기 쉬아. 산책, 주말 나들이, 자동차 안이나 여행 휴가지 등에서 쉬아는 외출 시 우리 아이의 청결을 위해 꼭 챙겨야 할 첫 필수품입니다. 생수병과 쉽게 연결되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귀여운 디자인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100% 국산 제품. 인터넷 쇼핑몰에서 쉬아를 검색하세요.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입니다. 민주당이 장애투쟁을 선언하고 서울광장에 천막당사를 치겠다고 나섰습니다. 천막당사 하면은 2004년, 지금부터 딱 9년 전이죠. 2004년 3월 차떼기당의 오명 속에서, 탄핵의 역풍 속에서 거의 멸망 직전에 있던 한나라당의 대표로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의 천막당사가 생각납니다. 최소한 한나라당의 후신인 새누리당과 그때 당시 대표를 맡았던 우리 박근혜 대통령만은 민주당의 천막당사에 대해서 축전이라도 하나 보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애투쟁도 마찬가지죠. 박근혜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 시절 국가보안법 폐기를 반대한다면서 장애투쟁에 나섰습니다. 2005년에는 사학법 개정을 반대한다면서 장애투쟁에 나섰습니다. 장애투쟁 전문가 박근혜 대통령, 민주당의 특히 김한길의 장애투쟁에 대해서는 진짜 축하 메시지 하나 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2005년이었던가요? 그때 당시 사학재벌들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섰던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그때 이명박 씨도 들어있었습니다. 여론 별로 안 좋았어요. 아니, 국민을 위해서 장애투쟁을 한 것도 아니고 사학재단, 사학재벌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서, 사학재벌을 감시하기 위한 사회이사 제도를 반대해가지고 촛불을 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론 질타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한나라당의 원내대표였던 이재호 씨와 함께 열린우리당의 원내대표로서 김한길 씨, 북한산 산상회담을 통해서 그때 새누리당, 한나라당이죠, 박근혜 대표의 주장을 많이 받아들인 양보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돌고 도는 거죠. 다른 당도 아닌 새누리당, 다른 사람도 아닌 박근혜 대통령만은 서울광장에 설치된 민주당의 천막당사가 잘 되기를, 그리고 김한길의 장애투쟁이 잘 되기를, 그리고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를 시켜서 통큰 양보를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긴 하지만요. 자, 사설이 길었습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국민TV 조합원 인천 번개 모임 여러분들이 신청한 광고입니다. 저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열심히만 살면 잘 살 거라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삶이 많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부당함에 대해 알게 됐고 내가 낸 세금이 잘못 쓰이고 있는 것과 진짜가 가짜가 되고 도둑이 의인이 되는 이런 세상의 이면을 보면서 분노하게 됐습니다. 미래의 내 자식들에게 떳떳하게 정의를 이야기하려면 지금 내가 행동해야 한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주세요. 네, 미래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요즘 방송 보면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댓글의 추억인지 저도의 추억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해변에서 글 쓰는 모습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가 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 중요한 4대강 4초 폐기죠. 그것도 일종의 국토부의 자료 폐기 그리고 이명박의 거짓말에 대해서 외면하는 이런 지상파 방송 우리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질타는 질타대로 하되 새로운 대안을 위해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처음 선택한 것은 정말 후한무치하기 짝이 없는 새누리당에 대해서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이 사설로 질타를 했습니다. 경향신문의 사설 집권 세력의 오만이 불러온 거리의 정치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허송세월을 하면서 민주당이 원내외 병행투쟁을 선언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31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청 광장에 자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촉구 국민운동본부를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원외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김 대표는 국민은 분노하고 민주당의 인내력은 바닥이 났다며 국민과 함께 국민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협상을 통한 원내 투쟁을 완전 배제한 것은 아니지만 당분간 원외에서 여당을 압박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태도다. 네, 한겨레의 사설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당이 원외 투쟁에 나서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무력화 시도가 도를 넘은 탓이 크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고비마다 본질과는 거리가 먼 협상용 카드를 내세워 국정조사를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어 왔습니다. 국정원 사태에 객까지도 안 되는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문제 등을 매개로 처음부터 억지를 부리더니 야당 반발이 거세지면 조금 받아주는 척하다가 국조가 정상화되는 듯하면 다시 억지를 부리는 특유의 밀고 당기기 전술로 전국을 쥐락펴락 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조기간 45일 중 30일이 파행됐습니다. 집권 세력은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까지 공개해 국정원 전국을 물타기 하려는 파렴치함까지 보였습니다. 한겨레신문의 사설이 더도 덜도 없이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집니다. 여당의 물타기와 야당의 무능으로 좀처럼 국정원 사태가 풀리지 않자 시청 앞에 광장에 촛불 집회를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조금씩 잦아졌다. 집권 세력이 교묘한 정치 노름으로 당장 눈앞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을 속일 수는 없다. 국민은 지금 대선 기간 국정원과 경찰의 조직적 선거 개입을 어물쩍 넘기려는 집권 세력의 노림수를 훤히 꿰고 있다.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문제로 맞불을 놓는다거나 국정조사에서 증인 몇 명 불러 증언을 듣는 신용을 한다고 해서 국민의 분노를 비켜갈 수 없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는 이제 그 본질적 국면에 이르렀다.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 근원적 처방을 내려야 할 때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물론이고 국정원의 대대적 쇄신 등 각종 개혁 조처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정원 사태를 악화시킨 장본인인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가 필수적입니다. 박 대통령이 나와는 관계없다고 발표한 일이 아닙니다. 박 대통령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데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남재준 원장을 경질하고 국정원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집권 세력은 더 이상 국정원 사태를 미봉아래 들지 말고 겸허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라고 한겨레 신문이 점잖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사과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행여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릴까 봐서 알아서 기고 있습니다. 이건 국민들이 그야말로 뜨거운 맛을 보여주지 않으면 반성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명박 씨 보십시오. 2008년에도 그렇게 자기 잘났다고 버티고 또 버팅기다가 촛불 집회로 청와대와 그리고 광화문이 시민들로 점령당하자 비로소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그 시기 잡고 반성했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이 점잖은 사설이 그야말로 국민의 최후 통첩입니다. 더 이상 더 이상 사태를 미봉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뭔가 수작을 꾸민다면은 정말 뜨거운 그리고 처절한 국민의 응징이 뒤따를 겁니다. 노래 하나 듣고 계속하죠. 김수철의 정신 차려 듣고 오는 동안 조합원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신 차려야 할 이 친구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당도 정신 차려야 되고 새누리당은 정신을 차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머리통을 꽤 부셔야 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10월 하늘님, 경기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입니다. 눈이 나빠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10월 하늘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대구 달서구 상인 1동의 쥐품당님, 쥐를 품은 닭인가요?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서울 노원구 월계 3동의 손군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고요. 또 한 분 더 하셨네요. 그 사이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산동의 서신동이네요. 슬픈 고깃등이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이 멘트 광고 많이 신청해 달라고 그러는데 새롭게 들어오진 않네요. 이 광고는 유권자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임인 유권소에서 신청한 광고입니다. 권력에 의해서 부당하게 침해된 우리의 기본권을 지킵시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국정원 부정불법 선거개 관련자 재산몰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국정원 부정불법 선거 개입을 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권리를 훼손했으니 손해를 돈으로 해라 해서 재산몰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단을 모집하는 겁니다. 소송비는 1인당 10,000원이고요. 문의는 010-5199-7988 010-5199-7988 혹은 한웅법률사무소 02-446-1001로 연락을 주시거나 다음 카페 노 부정불법 선거 또는 유권소로 오시면 된다고 합니다. 제가 7월 29일자 라디오 비평에서 애틀란타의 국정원 부정선거 불법 개입 규탄 시위와 관련해서 어떤 한인 마트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에게 저진을 당합니다. 그래서 연합뉴스에는 국정원 불법 부정 규탄 시위가 미국 경찰로부터 마치 저지를 당한 것처럼 그런 보도를 연합뉴스가 했기 때문에 그 사정을 아는 미국의 지인으로부터 그게 국정원 부정불법 선거에 대한 규탄을 했기 때문에 저지당한 게 아니라 마트 앞에서 허락 없이 주인 허락 없이 시위를 하면은 원래 불법이기 때문에 걸려서 경찰이 저지한 거다. 이런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때 당시 그 현장에 계신 분의 반론이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그럴듯해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고
글쎄 어느 게 맞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뭘 정정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국에 있는 저로서는 그분의 주장까지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분의 주장에 따르면은 그 마트에서 그 앞에서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경찰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저지를 당했다는 겁니다. 예. 그 마트는 50 세력과 관계 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다는데요. 시위를 허가해 주지 않기 위해서 담당자가 휴가다라면서 이게 그 마트 앞에서 시위를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기 위해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가 휴가다 하고 다시 전화를 하라 하면서 허가를 안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회를 하니까 불법이다라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저지를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정원 부정선거 규탄 시위를 막기 위해서 그 마트의 주인이 경찰로 하여금 저지하도록 했다 이런 취지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예, 뭐 어느 것이 진실인지 다 그럴듯한 이야기예요. 제가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그런 것들을 마치 미국 경찰이 이런 전후사정도 뺀 채 마치 국정원 부정선거 규탄 시위를 매우 불법인 것처럼 몰아가지고 시위를 못하도록 저지했다라는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지적했다는 것뿐임을 알려드립니다. 아까 한겨레신문의 사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경향신문도 역시 새누리당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국조를 파탄시키는 새누리당의 작태 소개해드립니다. 국가정보원의 조직적인 선거와 정치 개입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정원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마련된 국정원 국정조사가 사실상 좌초위기에 봉착했다. 새누리당의 도저한 목리와 회방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급기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실질적 증인 채택마저 반대하고 있다. 국정원 국정조사가 1차적으로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 경찰의 은폐 왜곡 실상을 밝히자는 것이라면 이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필수적이다. 단순한 증인 채택만이 아니라 이들의 실제 출석이 담보돼야 한다.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은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국정원 전 현직 직원은 기밀 누설을 할 수 없다는 국정원법을 핑계 삼아 불출석하면 대응할 길이 없어진다. 민주당이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 서면 합의를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데 새누리당은 이들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는 내용의 합의를 해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결국 증인 채택의 신용만 낸 뒤 해당 증인들이 재판 중, 국정원법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는 것을 방치하자는 셈법이다. 국정원 국정조사를 그야말로 형해화시키자는 술수다. 네. 이번 국정조사가 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까? 박근혜 검찰이 수사를 해봤더니 국정원이 원세훈이 그리고 김용판이 원세훈은 국정원 댓글 공작조를 운영해서 선거판에 직접 개입했다는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 특정 후보가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적발을 하고 선거법 위반 그리고 국정원법 위반 정치 관여할 수 없다는 이걸로 구속 기소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박근혜가 법무장관이 아니라 박근혜가 임명한 법무장관이 결사적으로 막아가지고 결국은 기소는 되되 불구속으로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김용판이는 또 어떻습니까? 뻔히 경찰의 사이버 수사대에서 댓글 흔적을 무수히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뭉개버리고 12월 16일 그것도 1대1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 양자 토론이 끝나고 지극히 불리한 그 시점에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댓글 흔적이 없었다. 이런 허위 조작 수사 발표를 한 장본인 아닙니까? 그래서 박근혜 검찰로부터 기소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한 거예요. 이 국정조사는 기본적으로 원세훈과 김용판이가 나오는 것은 이게는 정의 채택을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다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려 나오는 것은 정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인으로 채택하는 것뿐이에요. 정인으로 다른 사람을 채택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싸우고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원세훈과 김용판이를 놓고 마치 이 사람이 나오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흥정을 하려 들고
심지어는 정의의 대본들 나올 수 있겠느냐, 나오지 말란 얘기죠. 이런 따위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무슨 국정원 인권 유린을 위해서 진선미 김현 의원을 정인으로 채택하자고, 그래서 두 사람 빼줄 테니까 김무성 권영세는 정인에서 빼자는 이따위 식으로 하고 있는 게 정말 뻔뻔한 새누리당 아닙니까? 사실 민주당이 무기력하게 새누리당에 당하는 꼬락서니가 너무 꼴보기 싫어서 민주당을 질타한 사람들 많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사정을 알고 보면은 진짜 나쁜 인간들은 바로 새누리당입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뭐 하려고 국정조사 합의를 했어요. 국정원 댓글 공작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나쁘고 질타가 심해지니까 넘어가기 위해 산 겁니까? 정말 후한무치의 절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이 무더운 여름이지만요, 새누리당의 이런 후한무치한, 얼굴 두껍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런 짝태들을 보면 이육사 선생님의 시가 생각이 납니다. 예, 절정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름에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개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제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외웠던 시인데요. 정말 새누리당이 국정원, 국정조사 정의 문제를 놓고 늘어놓는 뻔뻔스러운 작태, 그리고 참다 못해 뛰쳐나간 민주당을 놓고 정치적으로 몰리니까 밖으로 뛰쳐나간다고 그런 그야말로 적반하장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보면은 이 무더운 여름이 마치 겨울처럼 강철로 된 무지개처럼 느껴집니다. 사설 계속 읽어봅시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이 정권의 정통성 시비로까지 번지고, 그 와중에 국정원 스스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 공개한 것에 대한 역풍이 불자 부랴부랴 국정원 국정조사를 수용한 새누리당이다. 그런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질의멸렬을 틈타 국정원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방해 책동을 해왔다. 국조특위 민주당 위원의 자격을 문제 삼고 당연히 공개해야 할 국정원 기관 보고의 비공개를 주장하면서 3주가량을 의도적으로 허송했다. 그러고도 더워서 휴가기간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번 주를 건너뛰고 다음 주 사실상 사흘간의 국정조사 실시를 강제해놓고 이제는 핵심적 증인을 출석시키는 것마저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이 와중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는 해외 출장, 지역구 활동 등을 이유로 아예 자리를 비웠다. 국정원 국정조사 증인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야당이 제기한 원내대표와 국조특위 간사가 참석하는 사자 협상 등은 애초 안중에 없는 것이다. 결국 국정원 국정조사의 실질적 진행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고 최대한 책 잡히지 않으면서 국정조사를 무력화하자는 속셈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최대한 책 잡히지 않는 이유가 이 인간들이 제대로 해서 책을 안 잡히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조정동 보수 언론의 그야말로 무차별적인 지원과 그리고 지상파 방송들의 외면. 지상파 방송들은 편은 새누리당 편을 들어도 상관없어요. 화면이라도 보여주면 국민들 다 압니다. 그게 무서워가지고 아예 기사 안 써요. 이런 식의 지상파의 외면 덕분에 그동안 책이 안 잡혔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정말 카리스마 있는, 그리고 정말 국민을 위한다는 진정성이 느껴지는 지도자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당 지도부로 일어났던 일이죠.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유린하고 국기를 문란시킨 국정원의 선거 개입 문제를 규명, 심판하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국정원 국정조사를 이렇게 무력화시킨다면 새누리당은 정말 규탄받는 정도가 아니고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겁니다. 끝내 야당을 장애투쟁으로 내모는 것도 그 자업자득인 거죠. 전국의 정권의 정통성 문제로 확산되고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키기 위한 광장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각오해야 할 겁니다. 예, 이렇게 뻗팅기고 나몰라라 그야말로 방귀끼님이 썩낸다고 도둑놈이 몽둥이를 드는 그따위 행태를 하면은 이게 덮여질 것 같습니까? 덮여지지 않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더 증폭이 되면요, 결국은 정권의 붕괴밖에 남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 전에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노래 하나 듣고 계속하죠. 손담비의 미쳤어.
Yes. No. Which way to go? Yeah. To double away to the RC. Let's go. 네. 그 사이에 네 분의 조합원이 더 가입해 주셨네요. 네. 충남 천안시 동랑구 신부동의 니어스카이 79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경북 경산시 암양면 인안 3리에 나는 친문이다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고요. 서울 강서구 등촌 1동의 피터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경북 경산시 암양면 인안 3리에 나도 친문이다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이 보니까 나는 친문이다고 나도 친문이다님은 아마도 애인이든가 아니면 부부인 것 같네요. 두 분 가입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에도 많은 조합원 가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오히려 정말 나쁜 정당인 새누리당보다도 덜 나쁜 바보 같기만 한 민주당이 왜 더 욕을 먹는가? 한겨레신문의 김종구 논술위원이 민주당의 착한 컴플렉스라는 칼럼을 통해서 이를 진단했습니다. 야성이라는 말에는 거칠고 투박하지만 순수하고 황홀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다. 잡초와 같은 끈질김, 거친 들판을 질주하는 패기, 활시위를 당긴 듯한 팽팽한 긴장과 탄력감 등이 전해온다. 우리 근현대사를 이끌어온 큰 원동력도 권력에 길들여지지 않은 야성, 불의에 잠들지 않는 저항 정신이었다. 그리고 그 행렬의 앞줄에는 야당도 함께 있었다. 야당한테의 야성은 존재 이유이자 매력이요, 힘의 원천이기도 했다. 하지만 요즘 민주당을 보면 왠지 야성이라는 말을 붙이기 민망해진다. 아니, 민주당 스스로 야성이라는 말을 꺼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거칠고 세련되지 못한 것들에 대한 혐오와 기피 증상은 시대적 대세로 자리 잡았고 이 점에서 민주당도 예외가 아닌 듯하다. 참 한심한 일이죠. 아니, 거칠고 세련되지 못한 것을 기피하고 혐오한다고 해서 야당이 야성을 잃으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중대란 얘기밖에 안 듣죠. 사실 야당이 야성을 잃은 것은요, 김한길 체제뿐입니다. 나머지 야당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과거 민정당이 만들었던 관제정당 민한당밖에 없습니다. 네, 김종구 논술위원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성 대신 민주당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착한 아이 컴플렉스 같다. 남에게 사랑받으려면 반듯한 모범생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싸움질이나 일삼으며 먹고 사는 일을 등한시하는 인상을 주어서는 앞날이 없다는 불안감이 어깨를 강하게 짓누르고 있다. 백령도에서 최고위원회를 열려던 계획이나 한 손엔 민생, 한 손에 민주주의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시때때로 여당 지도부와 폭탄 화합주를 마시는 모습 등은 모두 안보 열등생, 민생 열등생, 화학 강박증의 컴플렉스에서 나온 착한 아이 증후군으로 보인다. 컴플렉스에 빠진 이의 행동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타인의 시선이다. 민주당의 타인의 시선은 대중의 일원이고 당의 이미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좋아요. 참나. 스스로 안보 1등생이라고 느끼든 스스로 민생 1등생이라고 느끼든 뭐 그거야 자기들 일이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잣대로 삼는 타인의 시선은 불행하게도 조선일보입니다. 그게 한심해요. 그렇게 그 박영선 의원이 그랬지 않습니까? 요즘 조중동 수구 보수 언론은 민주당을 그냥 야당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불구대천의 적으로 보고 있다. 그런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의 시선을 여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민주당에 많다는 거죠. 한심합니다. 한심해. 인기와 표를 먹고 사는 정당의 여론과 이미지는 중요하다. 콤플렉스가 때로는 앞에 가로놓인 장애물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취를 이루는 동력이 될 수도 있다. 민주당의 콤플렉스가 잇따른 선거 패배에 대한 자성의 결과물이라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콤플렉스에서 비롯된 스트레스가 사고와 행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지금의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대적하기에 너무나 벅찬 상대인 것은 분명하다. 수적인 우위와 탄탄한 조직력, 영악한 계산과 발빠른 행동, 여기에다 목리, 물타기, 덮어씌우기 등등 각종 다양하고 현란한 싸움의 기술까지 갖췄다. 막무가내는 야당, 달래기는 여당이라는 공식이 깨진 지는 이미 오래됐다. 이런 새누리당을 놓아두고 민주당의 잘못을 나무라는 것이 야당으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간교한 여당이 무능한 야당의 항소 이유서가 될 수는 없다. 네, 그렇습니다. 간교하기 짝이 없는 여당이 있다고 해서 야당의 무능함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정치권의 소모적인 싸움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냉정히 말하면 싸움은 정치의 본령입니다. 정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정쟁이 없는 정치에 대한 칭송, 이것은 독재를 향한 찬양가에 불과합니다. 정쟁이 없다? 아니, 그러려면 정치를 왜 합니까? 독재자 한 명 모셔다 놓고 시키는 대로 하면 그만이지. 항상 정쟁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독재 정권, 부도덕한 정권을 실드 쳐주기 위한 의용 언론들의 항용 쓰는 물타기 수법에 불과한 겁니다. 거기에 넘어가는 민주당, 그러니까 무능하고 꼴비기가 싫은 거죠. 게다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싸움이 단순한 싸움에 지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죠. 민주적인 기본 질서의 복원, 국가정보원의 근원적 계획 등 중철이한 시대적 가치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야당은 스스로를 정쟁의 프레임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민주당이 그 음험한 뜻에 갇혔을 때부터 이미 패배는 예고된 것이었던 거죠. 싸움 잘하는 것을 자랑거리로 내세울 일은 아니지만 만날 코피 터지고 집에 들어오는 것은 더욱 자랑이 될 수 없다. 싸움질하는 야당보다 오히려 더욱 한심한 것은 싸우기만 하면 지는 야당이다. 민주당은 인내니 솔로몬의 지혜니 하며 패배의 이유를 설명하지만 구차한 변명일 뿐이다. 차라리 실력의 부족, 머리와 체력의 열세, 손발이 안 맞는 못난 집안꼴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굴종을 인내심으로 포장할 일도 아니고 무기력과 무능함을 양보와 겸양으로 눈치고 넘어갈 일도 아니다. 고작해야 백령도 최고회의 등 상대방이 써먹은 방식이나 뒤쫓아가는 상상력의 빈곤으로 막강한 여당을 이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네, 정말 싸움질하는 야당보다는 싸우기만 하면 백전백패하는 야당이 더 꼴보기 싫습니다. 물론 원해투쟁만이 능사는 아니죠. 거리로 나가 촛불과 결합하는 것이 유일한 해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민주당은 여태껏 화살도 없이 활시만 계속 당기고 있다는 거죠. 길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열려 있습니다. 전략의 부재도 결국은 치열한 정신의 부족에서 오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지금 민심은 새누리당보다 오히려 민주당에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걸 민주당은 알아서 정말 진지하게 반성하고 그리고 국민 정서와 결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겁니다. 노래 하나 듣고 가죠. 금이의 어른아이. 네. 그 사이에 또 두 분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셨네요. 서울 노원구 월계 이동의 초안사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부산 중구 동강동 5가의 천신사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조합원 가입 머지않은 시기에 공정한 언론의 탄생으로 보답을 받으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은요. 한겨레신문의 한국일보 사태에 대한 황현산 고려대 명예교수의 칼럼입니다. 영국의 국왕 헨리 2세는 1162년 공석이 된 캔터베리 대주교에 자신의 친구 토머스 베켓을 추천했다. 왕자 시절부터 자신과 함께 거들먹거리며 돌아다니던 친구를 대주교의 자리에 앉혀둬 교회의 온갖 간섭과 시비에 방패막이로 삼을 속셈이었다. 베켓은 이 불행한 계책에 말려들고 싶지 않았지만 왕의 뜻은 강력했다.
그가 대주교의 자리를 수락하기로 결심했을 때 그는 다른 결심도 했다. 그는 정말로 대주교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제 왕의 술친구가 아니었다. 그는 교회를 대변하고 왕권으로부터 교회의 권위를 지켰다. 왕의 계획은 실패했다. 그는 1170년이 저물어가던 어느 날 4명의 기사를 대성당으로 보냈으며 이 자객들은 기도하고 있는 베켓을 무참하게 살해했다. 네, 이 이야기는 토머스 엘리엇의 대성당의 살인이라는 살인사건을 다룬 연극이죠. 황현상 교수가 이 토머스 엘리엇의 대성당의 살인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일보 사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인간은 저마다 제 시대의 한계 속에서 살고 우리 시대의 최고 지성이 평생을 연구해서 아는 것을 반세기 후의 초등학생들은 교과서만 들춰보고도 압니다. 우리 시대의 첨단 지식이 미래에는 상식에 속하는 거죠. 이 시대의 어떤 현명한 권력도 저 미래의 빈자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면 폭력에 불과하고 죄악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한계를 아는 모든 문명은 저 빈자리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 지니고 있는데요. 종교가 그것이고 예술이 그것이며 가장 실천적인 제도로는 언론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고답적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언론을 말할 때는 늘 따라다니는 말이 있는데요. 무관의 제왕이라는 말도 있고 패는 칼보다도 강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것은 왕관을 쓴 왕이 자기 권력의 한계를 의식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기도 하고 칼이 제 시대의 권력뿐만 아니라 그 한계의 안팎을 연결하는 다른 권력에도 봉사해야 한다는 그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일보 사주는 법원의 결정을 기이한 행태로 비웃으며 이 시대의 근위마저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일보의 절대 다수의 기자들이 제작에 참여하는 것도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버리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기자들이 그 힘든 투쟁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대성당을 피로 물들일 수 없기 때문이며 이 세상이 황무지로 변하는 것을 두 눈 뜨고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대성당에서 왕의 말을 듣지 않은 그 주교는 왕이 보낸 자객에 의해서 살해가 됐습니다. 대성당이 피로 물드는 거죠. 지금 한국일보 기자들이 그 힘든 투쟁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바로 대성당을 피로 물들일 수 없기 때문이고 이 세상이 황무지로 변하는 것을 눈뜨고 바라볼 수만 없기 때문입니다. 예, 황현상 교수는 바로 똑같은 심정으로 한국일보 기자들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일보 기자들이 정말로 이 언론이 멸시받는 이 시대에 제대로 된 언론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자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저도 두 손 모아 비름하지 않습니다. 라디오 비평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